네, 런앤다이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국 다이빙 중에서도 푸켓과 코타우 주변에 대해 한번 접근하는 방법과 다이빙 포인트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푸켓은 우리나라 인천발 기준 출발 편도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커다란 섬인데 푸켓 공항은 이쪽에 어디 있고, 참고로 이게 푸켓 섬 안에는 포인트가 없어요. 다이빙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포인트는 없고 이쪽은 해변, 까론비치라든지 까타비치 해변이 이쁘고요. 다이빙은 무조건 이 남쪽으로 와서 데일리 투어라고 하죠. 하루 배 타고 이런 꼬라차야이나 라차노이 여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배를 타고 피피섬까지 가서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시거나, 이 경우 거의 당일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즘처럼 이제 우리나라 겨울이 이제 푸켓이 성수기인데 이때만 열리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시밀란. 네, 시밀란까지 가셔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위에 까오락항까지 가서 시밀란 국립공원에서 일대에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선 푸켓 주변을 살펴볼게요. 네. 공항에서 이 남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에 찰롱부두가 있고, 이 찰롱부두에서 라차야이와 라차노이, 여기서 데일리 다이빙을 아까 설명드린 처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피피섬이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한 곳인데 이곳이 포인트가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전에 영화 더 비치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촬영한 영화 더 비치에도 나온 섬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P 이렇게 알파벳 P처럼 생겼다고 해서 피피섬이고, 이 작은 P에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보통 다이빙을 하는데, 피피섬 중에서도 자, 여기서 우선은 보통 배를 타고 이쪽으로 딱 내려와서 비단옥과 비다나이, 이쪽에 스냅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이빙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하고 점심을 이 작은 피피섬 마야베이가 보이는 곳에서 보통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풍처럼 바다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통 배를 정박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서 한 번 더 다이빙을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가면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정도 하고 다이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사 생활을 여기서 2011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이 일대에서 주변 다이빙 센터 외국인들을 전부 다 모아서 스페셜 투어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를 하는데, 포인트는 흰무왕이라는 포인트를 갖고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흰이 태국말로 바위래요. 그래서 흰댕이 아마 붉은 바위, 흰무왕이 아마 보라색 바위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피섬에서 이렇게 오면 멀어요. 지금 한 30km, 40km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섬이 아닙니다. 바위예요. 말 그대로 바위. 그리고 만조 때는 이 바위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조 때 보이는데 아는 사람들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에 상품으로 리버보드까지 다닌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없었고, 여기 가서 그때 고래상어를 봤어요. 고래상어를 보고, 그 다음 정말 주변에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말 그대로 파괴되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다이빙 포인트였습니다. 제 인생 다이빙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흰댕 흰왕도 혹시 기회가 되면 반드시 추천드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버보드를 가시는 분들은 11월부터 아마 4월 정도까지만, 그 기간에만 국립공원을 오픈을 합니다. 보통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푸켓이 11월부터 3, 4월 정도까지가 성수기고, 나머지 우리나라로 여름은 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전체적으로 파도도 높고 날씨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실 거면 지금처럼 겨울,
리버보드이나 봄에 놀러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리버보드를 갈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에 내려서 업체에서 다 픽업이 나옵니다. 픽업이 나오고, 그럼 카오락 항까지 가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사우스 시암이라는 가성비가 좋은 리버보드가 있는데, 그 리버보드는 항에 안 와요. 항에 안 오고 이쪽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시밀란 국립공원 일대에 둥둥 떠다니면서 한 4척인가 5척이 있거든요. 순환을 해요. 북쪽으로 코스를 순환을 하고, 이 순환하는 버스에, 이제 버스라고 비유를 할게요. 여기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이제 큰 배를 타러 가는 겁니다. 사우스 시암이라는 리버보드를. 그래서 그 배가 가성비가 좋은데 시설이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성비가 좋고, 보통은 태국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도 필리핀과 비슷하게 이제 거의 저녁에 도착하는 비행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오락 항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밤에 도착하면 밤새 내내 큰 배를 리버보드를 출항한 리버보드를 이쪽에서 탄 다음에 밤새 내내 시밀란 국립공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는 이제 시밀란 국립공원, 시밀란이란 말은 말레이시아로 9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섬들이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밀란 국립공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리버보드를 이렇게 타서 아침부터 다이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리버보드는 안에 자쿠지나 이제 마사지 샵까지 있고요.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우스 시암 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밀란 일대의 유명한 포인트는 이제 코본이 있고, 코본이 엘리펀트 헤드락도 유명하고, 북쪽에 이쪽에 있네요. 여기는 이제 만타 나오는 포인트로 유명한데, 이쪽보다 더 유명한 포인트가 북쪽으로 좀 더 가면 타차 아일랜드보다 좀 더 북쪽으로 가면 수린섬 있고, 수린섬에서 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유명한 리셸리우 락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쯤 어디 있을 텐데, 여기도 들어가면 물고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고래상어나 만타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리셸리우 락을 안 가면 사실 이 시밀란이라는 포인트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쪽에 리버보드를 타고 리셸리우 락 포인트를 반드시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버마해, 미얀마해죠. 미얀마해 위쪽으로 가는 리버보드도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 때는 없었는데 이 위쪽으로 따라가면은 예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켓에서 카오락에서 시밀란에서 다이빙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리버보드가 유명한 곳이 전 세계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이라든지 몰디브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요즘엔 필리핀도 많이 뜨고 있는데, 가성비만 따지면 아직까지는 시밀란 리버보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푸켓 쪽에 가시면 리버보드를 가면 시밀란 중에서도 루셸리우 락을 한번 꼭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란 나라가 예전에 그 외세 침략을 받지 않은 유일한 동남아의 국가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 정도. 태국 음식이 저는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팟타이나 카레, 레드 커레, 그린 커레, 푸파퐁 커리도 저는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저는 피피라는 섬에서 강사 생활을 했고, 피피를 가는 방법은 공항에 내려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이 찰롱에서 이제 페리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하면 이 피피섬에 갈 수 있고, 피피섬을 확대하면 보통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정박을 하고요. 배가 내리면 이쪽은 수심이 얕은 해변, 저녁에는 참고로 이쪽 비치가 다 클럽이 돼요. 야외 클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수심이 깊은, 보통 이제 다이빙을 나갈 때 보트를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뷰포인트도 한번 올라갈 만해요. 그렇게 막 높진 않고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데,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유명한 포인트들이 피피섬 외에도 코사무이와 이 코타오섬. 코라는 게 섬을 의미합니다. 아일랜드. 그래서 코타오, 코피피, 뭐 코팡완, 코사무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코타오 섬도 유명한데, 코타오 섬 중에서도 타오섬 중에서도 이 세일락 포인트가 유명합니다. 이쪽에 가면 운이 좋으면 고래상어나 만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코타오라는 섬의 단점은 접근이 좀 어려워요. 우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콕으로 들어가서 춘폰이라는 국내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이곳에서 페리를 타고 가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콕으로 들어가서 코사무이, 이 섬에 공항이 있습니다. 코사무이까지 국내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이렇게 페리로 타고 가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푸켓으로 들어가서 이 수라타니 쪽으로 가서 페리를 타고 가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만큼 가면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지도를 더 줄여보면 유럽에서 그렇게 먼 아시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 젊은 백패커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제가 피피섬에 있을 때도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푸켓까지 이제 와서 다이빙을 하거나 이제 백패커죠.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카오산 로드가 원래 백패커의 시작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국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태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도 굉장히 사랑하고, 그래서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요. 약간 일본 나라 여행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잘 통하지 않고, 대신 물론 뭐 메뉴 같은 데는 영어 같은 걸로 잘 써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국 언어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1, 2, 3, 4, 5, 6, 7, 8, 9, 10이 우선 전통 태국어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능성 사시하 옥제 빼까오 10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만의 글씨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다가 숫자를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그 정도로 태국어가 저한테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읽고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언어는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한번 태국이라는 나라, 그 중에서도 푸켓, 그리고 푸켓에는 다이빙 포인트가 없다. 푸켓 섬에는 다이빙 포인트가 없고 데일리 포인트로 이런 라차야이, 라차도이, 그리고 이런 피피섬 끄라비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섬이에요. 푸켓이 아닙니다. 끄라비랑 더 가깝죠. 네, 그래서 피피섬이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리버보드의 가장 좋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시밀란 리버보드, 그 중에서도 루셸리 유락, 수린섬에서 약간 동쪽 10km 정도 떨어지는 루셸리 유락을 꼭 가보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힌댕 힘무왕, 이 남쪽 어디에 있습니다. 힌댕 힘무왕도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꼭 반드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꽃다우섬, 코사무이 섬도 이쁜 섬들입니다. 대신 약간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놀러가면 세일락이나 기타 다이빙 포인트에서 아름다운 생물들을 볼 수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많아서 약간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태국이란 나라는 뭐 음식이 어느 정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뭐 4대 요리라고 하나요? 5대 요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태국 요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태국 음식이 입맛에 잘 맞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이라는 나라와 다이빙 포인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